지난주부터 이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우리 태균이 오빠, 명태균 오빠의 관련된 만행을, 자, 강혜경 씨가 그 대문자 이 씨가 대문자 이 씨, 강혜경 씨가 직접 대면에서 얼굴을 내고 스픽스에 나와서 이거를 깠습니다. 저는 JTBC를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스픽스에서 가셨어요. 뭔가 이제 몸값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맛배기를 배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폭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 책임자로서의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폭로를 했는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시죠. 자, 먼저, 명태균이 3월 8일까지,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니까 거의 한 8일이네요. 8, 9일 동안 3,000에서 5,000개 샘플로 여론조사를 돌렸대요. 이건 500개 돌리는 1,000만 원짜리에 비하면 이제 엄청나게 세밀하고 비싼 조사를 사실은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해 그 도매가로 3억 6천만 원으로 쳐놨는데, 자, 분명히 돌렸기 때문에 3억 6천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었어. 근데 이 돈을 청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했는데 청구하러 간다고.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국민의힘 당시에 회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명태균하고 관련된, 특히 28에서 3월 8일까지의 이와 같은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거 자금을 통해 갖고 지불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속보로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건 3억 6천만 원 아치의 사실상의 용역을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무단으로 받은 행위고, 뇌물 받은 거지 뭐.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예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돈을 청구한다 그래갖고, 이 사람은 회계 책임자니까 돈은 3억 6천이 나가는 거니까, 그럼 돈 받아오세요라고 정산을 해갖고 계산서를 끊어갖고 보내줬다는 거지. 명태균한테 보내주고, 명태균은 그때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만나러 가서 내가 이거 돈 받아오겠다 라고 해서 갔는데 돈을 안 받아.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김영선이 공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천 대가로 3억 6천만 원을 밀었거나 어찌 됐거나 돈은 안 받아왔으니까 중간에 명태균이 슈킹을 했거나 회계적으로는 그 돈이 입금이 안 됐다는 거지. 이게 가장 미묘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회계 책임자한테 지금 돈을 빼돌렸느냐 하면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받았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안 받았어도 뇌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공식적으로 비용 처리를 국짐당 안에서 안 했으니까.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봐요. 자, 이 공천 대가로 해가지고 이걸 받아왔다고 치면 공식적으로 회사에 돈을 입금시킬 필요가 없어지죠. 나중에 영선이한테서 개별적으로 뽑아먹으면 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의혹으로 얘기했던, 왜 명태균한테 꼼짝을 못했나. 보궐선거를 꽂아준다라고 하고 꽂아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의 절반을 주고 시키면 시킨 대로 뭐든지 다 하면서 명태균 뒤를 빨았던 겁니다. 근데 정작 이 회계 책임자 입장에서는, 자, 갔다 와가지고 돈도 못 받아왔는데 갑자기 영선이 보궐선거를 준비를 하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걷어라, 이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돈을 진짜로 끌어다 댄 거예요. 자기 돈 넣었어요. 네. 자기 돈을 넣었는데 나중에 끝날 때까지 이 돈을 못 돌려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 돌려받았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 대구시의원 후보하고 고령 군수 후보가 각각 이제 6천만 원씩 김영선한테 돈을 줍니다. 근데 그 준 돈을 윤석열 여론조사 돌리는데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선거 때 엄청 윤석열 도왔고, 자기 선거겠죠. 자기 선거 활동 열심히 했는데 공천이 안 돼가지고 또 그 6천만 원을 또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김영선이 보궐선거 당선 후에 그 선거 보존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다시 돈을 돌려줘요. 그 김영선은 개털이었던 거예요. 뭐야 이게? 재산이 60조라는데 선거 공천 과정이나 나중에 선거 운동 과정 중에 지 돈 쓴 게 없어요.
심지어 뇌물도 세비 받아갖고 쪼개준 거야. 그러게. 영선 언니 재산 60 정도, 아니, 60억인 거 맞아요? 모르죠.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얘기 들어보면 그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씨가 그 뭔가 이제 정치적인 관계 말고 약간 개인적인 관계도 있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거기서 말은 안 하면서 그 정교한 씨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관계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난 희한한 게 왜 창원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선거 자금으로 대구시의원과 고령 군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돈을 낸다는 거야. 예를 들어 창원시의원을 하고 싶은 놈이 넣었다 그러면 뭐 연관성이 있으니까 되기만 하면 그걸로 해갖고 공천이나 받거나 뭘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이건 전혀 동네가 다르거든. 김영선이 오선 의원이라고 하자면 공천에 힘을 쓸 수가 있는 그 위치가 아닌 거야. 그런데 돈을 넣었다고 하면 뭔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 돈을 넣었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김영선한테 뭐가 있든 아니면 명태균을 보고 김영선한테 돈을 줬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영선은 그쪽 동네에 있던 사람 아니잖아. 일산 있다가 쉬다가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공천을 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명태균이가 최소한 6천 내면 시의원 시켜준다고 먼저 했거나 고령군수 받아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못 시켜줬어, 이씨. 결국 따져놓고 보면 명태균이도 이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못 시켜준 거지만 여기다 돈 넣은 이 두 사람한테는 못 넣은 거지만 성공한 누군가한테는 돈을 안 돌려줬겠지. 돈을 안 돌려주고 받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영선 계좌에서 세탁한 거 말고 개별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거나 친인척이 갖고 있던 계좌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지역 공천 장사를 했을지 지방선거에서 그 부분도 파봐야 되는 여건이 그렇죠. 정황이 나온 거예요. 과연 김영선한테 돈을 준 게 진짜 김영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준 것인가? 절대 아니지.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명태균은 텔레그램 메시지이고 나밖에 없다. 뉴스토마토 없다. 나랑 네 명이서만 받고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고소고발을 했는데 JTBC가 뜬금없이 나 9개 텔레그램 여기 캡처본 사진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다 봤어요. 라고 엉뚱하게 뒤에서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주장한 대로 뉴스토마토에는 이게 없다. 그 말은 맞을지 모르나 JTBC가 내가 봤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의 텔레그램은 공개가 돼 있다. 더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거가 주말에 추가로 나와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명태균이가 혼자서 뒤집어 쓰려고 명태균이가 막 헛발질을 하면서 개인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검찰은 뒤에서 용산이나 검찰은 뒤에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명태균으로 해갖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분류 안 하고 재활용이든 폐기 분류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명태균, 김영선으로 딱 덮어서 이걸 끝내고 싶겠으나 지금 연루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의심가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명태균이 했던 모든 주장들에 대한 반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텔레그램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미 JTBC가 나도 봤다, 우리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것도 뉴스토마토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거죠. 심지어는 그 캡처 화면 일부를 영상을 통해서 공개까지 했으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오빠가 전화 올 거예요. 전화 왔죠. 요 멘트. 요거는 이제 녹음본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명태균이 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녹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걸 본 사람이 뭐 창원 공무원을 비해서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나중에 추가 증거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뭐를 어떻게 보더라도 명태균은 선거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인 일탈을 통해 갖고 능력이 안 되는 놈이 해준다고 해서 받아 처먹은 거면 그냥 얘만 잡아넣으면 돼요. 근데 성사가 된 건이 있고 돈이 오간 건이 있고 이걸 대통령과 영부인을 만나고 직접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종 증거들, 디지털 증거들부터 시작해서 뭐 계좌 거래가 됐든 그 당시에 녹취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 선거라고 하는 의회의 권한에 침해를 한 거고 이건 뭐 바로 탄핵 사유인 거예요. 그렇죠. 이 강 씨가 말하는 게 핵심인 그거예요. 그 명태균 씨가 윤석열한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결국. 대가라는 거죠. 결국 그게 그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맞교환을 얘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은 세비도 절반 빼서 9천만 원 챙겼지만 한참 모자라잖아. 3억 6천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 3억 6천이라는 돈을 챙기기 위해서 김영선한테 굉장히 불법적인 어떤 그 행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창원 행정이라든지 뭐 공사 수주라든지 이와 관련된 이권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거가 거기에 대한 증거가 감사만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는 단계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면 탄핵 사유입니다. 이거 물론 뭐 지금까지 탄핵 사유가 이거 한두 개가 아닌데. 라서 그래, 뭘로 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면 못 나와. 애들은 들어가면 못 나와. 아이고야.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천공이를 자기가 밀어냈다라는 식으로까지 전공보다 자기를 좋아한다. 천공보다 더 좋아한다 이러면서 이 천공의 또 심기를 건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천공이 또 나서야죠. 야, 너는 정치했지? 나는 의대 증언도 하고 국방정책하고 통일정책도 했어. 이러면서 녹취록이나 텔레그램을 천공이 까줘야 천공과 명태균의 누가 더 실세였냐라고 천공은 하는 과학 그 R&D도 날리고 의사도 그거 증거가 없었잖아. 영상도 다 있죠? 아니, 그러니까 영상으로 먼저 던진 거를 애청자인 윤석열이 보고 따라했다고 할 말이 없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문자나 텔레그램을 우리 천공 선생께서 이걸 꺼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참. 천공 선생님의 분발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명태균 말로는 내가 천공보다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천공 선생님이 훨씬 더 훌륭하시고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근데 좀 꺾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그렇게 옛날만큼 뭔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25일 날 끊는다잖아. 그거 강의는. 멤버십 끊는다. 멤버십만 끊는데 멤버십. 방송은 계속 하신대? 모르겠어요. 아무튼 천공 선생님 절대 이 상황에서 물러나시면 안 된다는 점 정말 제자로서 제자는 아니구나. 아무튼 후배로서 꼭 한번 이때 본때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재산 정리 중 아니에요? 혹시? 재산 정리하고 어디로 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전용기 타고 튀었어야지 그러면. 근데 아무튼 어디로 가든지 간에 천공 선생 이러고 가셔서는 안 된다. 진짜 텔레그램이나 녹취록 하나는 꺼내놓고 가셔야지. 이러면 태균이한테 밀리는 거예요. 새파란 후배한테. 어쨌든 이런 회계 책임자가 나온 이유는 김영선도 그렇고 명태균도 그렇고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강 씨를 뭐 고발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 혼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굴을 내고 나와서 이제 진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해서 스픽스에 나온 겁니다. 그 전체를 보면은 그냥 내용 중에 뭐 자기가 텔레그램도 가지고 있고 회계 장부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 요게 하나씩 그 영상으로 아니면 사진으로 그래서 이제 드러날 이제 날이 이렇게 얼마 안 해야 JTBC에서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실까요? 저희는 50억이 한계인데 이러고 딜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정도 진짜 좀 신기하긴 하다. 왜 스픽스를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매우 의외의 선택이라서 네. 하지만 이분 뒤에 있는 매니저가 그 관리를 잘해.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메인 드라마에 안 보내. 시트콤이나 이런 거 뭐 재연 단역 같은 걸 해갖고 일단 주목을 끈 다음에 메인 드라마에 갈 때는 PPL하고 출연료를 세게 부르는 거죠. 네. 갑자기 그 출연료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그 조현영 배우 덕분에 저희가 13개가 넘는 일간지에 어떤 기사를 올릴 수 있게 해준 조현영 배우에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일반 언론이 이제 거기 가서 물어봤나 봐. 압력 받았냐고. 아니라고 했지. 아니, 아버지는 우셨는데,
아버지 왜 우셨는지 모르죠. 그만둔데. 아버지는 그냥 우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 된 일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요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하고도 한번 꼭 인터뷰를. 왜냐면 우리 같은 길 걸어가는 동업자잖아요. 네,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한번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